안녕하세요. LK 김호수입니다. 뭐야? 이거 오늘 뭐가 이렇게 많이 준비돼 있어요? 이거 뭐 CD 아닌가요? 이거는 BTS이고 TXT고 르세라핌이고 이거는 우리 뉴진스 갓진스. 그러고 보니까 다 하이브의 아티스트들인데, 자 여러분들, 우리 애정하는 구독자분들 아마 눈치를 채셨겠지만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 보따리 기업은 국내 최정상 엔터테인먼트로 우뚝 선 하이브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번 시간에는 한국 엔터테인먼트 하이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하이브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탄소년단,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세븐틴, 엔하이픈, 뉴진스, 르세라핌, 지코 등등등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의 소속사죠. 하이브라는 기획사가 어떻게 국내 탑3 매니지먼트였던 SM, YG, JYP를 제치고 업계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하이브는 지난 2005년 2월 4일 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는 이름으로 설립을 했다가 같은 달 24일에 더를 삭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로 사명을 변경하고 연예계에 야심찬 도전장을 내밉니다. 당시의 대표는 당연히 방시혁 현 의장이었고요. 초반 소속 연예인 중에는 아실만한 분들이 가수 K-윌과 2007년에 데뷔했던 혼성그룹 에이트가 소속돼 있었죠. 2008년부터 K-윌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서 독립한 스타쉽 엔터테인먼트로 옮겨서 지금까지 한 소속사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 에이트는 멤버 이현만 하이브 소속으로 남아 있습니다. 방시혁 대표는 이외에도 포켓걸 이현지와 문지은, 2AM 등 꾸준히 실력파 신인을 발굴해서 힘쓰면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이름을 알렸어요. 저는 요즘 사실 에이트 노래를 가끔 듣거든요. 좋은 노래가 너무 많습니다. 에이트만의 감성도 딱 제 스타일이고. 그리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언급할 때 빠질 수 없는 분이 바로 임정희죠. 임정희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진행한 스타 마케팅의 시초라고 할 수 있어요. 게임 OST는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임정희라는 이름을 홍보 마케팅에 사용합니다. 특히 2007년 당시에는 힙합의 신화 아웃캐스트와 손잡고 미국 팝 시장에 도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박진영의 주도로 이루어졌는데,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훗날 방탄소년단의 미국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했다고 하네요. 방시혁 대표가 이렇게 신인 발굴만 했을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콘텐츠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콘텐츠를 바라보는 그의 안목은 한 사건으로 인해서 업계에 알려지기 시작하는데, 국내 최초로 제작된 멀티미디어 콘텐츠 신드롬이 바로 그겁니다. 신드롬이 무엇이냐? 2006년 당시 인터넷 소설작가 귀현이, 만화가 박희정, 연예인 사진작가 황영철, 프로듀서 겸 작곡가 방시혁이 모여서 만든 멀티미디어 소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귀현이가 소설을 쓰면 박희정이 그림을, 황영철이 소설 속 명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방시혁 대표가 OST와 총주의를 맡아서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낸 거죠. 이렇게 방시혁은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난 새롭고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데 힘을 쏟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하이브를 잇게 한 창의성의 발현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나요? 그 이후로도 방시혁 대표는 꾸준히 프로듀서 겸 작곡가로 활동을 하면서 계속 활동을 이어가지만 그에 비해서 인지도는 좀 많이 부족했어요. 명곡들을 무수히 만들어낸 프로듀서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방시혁을 알려고 하지 않았죠. 아티스트와 더불어 작곡가와 프로듀서의 명성이 중요해질 때쯤 방시혁 대표 개인적인 인지도를 확 끌어올리는 프로그램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2010년 MBC에서 방송한 오디션 프로그램 스타 오디션 위대한 탄생이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당시 출연자들에 대한 독설로 아마 유명세를 타기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 언론 매체를 통해 이에 대해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멘트를 한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저도 읽으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대답이었어요. 독설은 전제가 남을 해할 의도가 있어야 하는데 제 말에는 그런 의도는 없죠. 사람들이 제 독설에 관심을 가진 것은 못 보던 캐릭터를 만났기 때문일 겁니다. 제 말이 자연스러워질 때쯤이면 누군가 명분에 집착하는 걸
버리지 않을까요? 한국 사회가 폐쇄적이어서 남에게 좋은 얘기만 하는데 긍정적인 문화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2011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방시혁 대표의 대답을 들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전 마지막 문장이 제일 마음에 와닿던데, 한국 사회가 폐쇄적이어서 남에게 좋은 얘기만 한다는 건 어찌 보면 한국 사회의 특징이면서도 쉽게 버릴 수 없는 그런 속성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조언이나 충고를 의도적으로 피하려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그렇다고 회피만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진 않거든요. 개인적으로 어느 누군가는 싫은 소리를 해야 개인이든 조직이든 발전이 있다고 봅니다. 방시혁 대표의 이런 마인드가 현재의 방탄소년단의 롱런을 이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작곡가와 오디션 프로그램 독설 심사위원으로 인지도를 올리기 시작한 이 시기에 방시혁 대표는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됩니다. 동요 사업에 진출하게 된 건데요. 엉클뱅이라는 독자적 동요 유통 레이블을 설립을 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음악 콘텐츠를 만든 겁니다. 그 첫 번째 프로젝트로 시인 최승호의 동시에 방시혁 대표가 곡을 붙여서 최승호 방시혁의 말놀이 동요집을 출간했는데, 특이한 건 이 동요집에 2AM의 조건이 가창한 곡 원숭이라는 곡도 실려 있었거든요. 동요와 대중가수의 만남, 이 색다른 시도의 결과 역시 성공이었죠. 발간된 지 3일 만에 2판 인쇄분이 매진되고 2만 부 이상이 판매돼서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관심을 끄는데 성공합니다. 지금은 그 이름도 생소한 소리바다, 벅스 등에서 TV 만화 뽀롱뽀롱 뽀로로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한 적도 있다니까요. 동요 사업을 진행하던 동시에 방시혁 대표는 이 시기에 뮤지션 돌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아이돌적인 뛰어난 비주얼, 음악의 진정성, 악기 연주 등 뮤지션적인 면도 함께 갖춘 새로우면서도 완전체 아티스트, 어떤 그룹이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BTS, 이미 방탄소년단에 대한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던 거죠. 여담으로 방시혁 대표에 이어서 수많은 작곡가들이 엔터테인먼트 시장에 진출합니다. 작곡가라는 직업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직접 가수를 프로듀싱하기 위함이었죠. 실제로 방시혁 대표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2, 3년 후에 가요계에는 작곡가들이 직접 전문 경영인이나 가요계 매니지먼트 전문가들과 손을 잡고 엔터테인먼트사들을 설립합니다. 황세준 작곡가는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고, 성시경, 박효신, 서인국 등을 성장시켰으며, 조영수 작곡가 역시 넥스타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해서 신인 가수 수키의 데뷔 앨범을 제작했었죠. 용감한 형제 역시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일렉트로 보이즈 데뷔 앨범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국내 가요계가 디지털 음악 시장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음반 프로듀서인 작곡가의 역량이 전에 비해 비약적으로 커져서 이 같은 행보를 많이 보였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방시혁 대표는 이후에 데이비드 오, 노지훈, 이미소, 한국의 코니 텔벗이라고 불리던 김정인, 대중가요와 가족송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작업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 나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방시혁 대표가 말하던 뮤지션 도를 상징하는 걸그룹이 론칭됩니다. 바로 2012년 7월에 데뷔한 걸그룹 글래미 그 주인공이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프로듀싱하고 먼 훗날 여자친구를 제작한 소스뮤직에서 매니지먼트를 담당했었는데요.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글램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해체돼 버립니다. 글램이 Girls Be Ambitious, 소녀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라는 뜻의 약자인데요. 가요계 정복에 야망을 가졌어야 했는데 다른 곳에서 야망을 찾았었죠. 해체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언급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뷔한 그룹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그 방탄소년단입니다. 지금의 하이브를 잇게 한 방탄소년단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겠죠, 당연히. 다음번에는 방탄소년단을 따로 기획해서 한번 컨텐츠를 만들어 볼게요. 방탄소년단이 기업이냐고요? 아니, 여러분 솔직히 방탄소년단을 그냥 하나의 기업으로 봐도 되지 않나요? 엄청나잖아. 돈 많이 벌잖아요.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 보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주제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나요? 오늘은 하이브의 역사와 함께 온 아티스트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이대로 그냥 끝내면 뭔가 좀 찝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하이브 이야기 보따리 2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LK 규모스였습니다. 오늘의 한 줄평, 서울대 출신은 뭘 해도 다르다. 오!
이거 비닐 까면 안 돼요? 비닐? 나 보고 싶은데 안 해? 안 돼? 잘 어울리지 않아요? 텐션 OMG 얘는 디토 레전드 오브 레전드. 세라핌 너무 아시겠다.